자, 7세기 초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세상은 두 개의 거대한 슈퍼파워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서쪽엔 로마의 후예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 동쪽엔 고대 페르시아의 영광을 이은 사산조가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던 아라비아 사막의 부족들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이 두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정말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역사의 변방이 중심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타헤쳐 보시죠. 그러니까 당시 힘의 균형은 뭐랄까 말이 안 될 정도로 극명했어요. 한쪽에는 수백 년 동안 세계를 호령해온 문명과 부,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제국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그냥 중앙정부도 없고 통일된 군대도 없이 자기들끼리 흩어져 싸우던 유목 부족들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그 누구도 이 황량한 사막에서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폭풍이 불어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죠. 역사상 가장 빠르고 또 가장 극적인 제국의 탄생. 그 뒤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시선을 좀 돌려야 합니다. 거대한 군대가 아니에요. 모든 건 메카라는 도시의 한 남자에게서 시작되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무함마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전파한 새로운 유일신 신앙, 이게 당시 메카의 기득권층한테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와 추종자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시련이, 이 혹독한 시간이 훗날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될 공동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뭐랄까 그런 용광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와, 이 작은 공동체가 지역의 강자로 커나가는 과정은 정말 영화 같아요. 자, 보세요. 메디나로 이주해서 공동체를 세운 지 딱 2년 만이에요. 624년에 바두르 전투라는 곳에서 자기들보다 3배나 많은 적을 상대로 진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그냥 전투 한 번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신념이 옳다는 강력한 증거가 됐고, 당연히 사기는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마침내 630년 자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고향 메카에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승리에 취한 지휘관 한 명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은 복수의 날이다 하고요. 근데 무함마드가 딱 그를 제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오늘은 자비의 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부족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수의 고리를 끊고 이 신앙 아래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그런 엄청난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이 새로운 통일 공동체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무함마드라는 강력한 중심축이 사라진 거죠. 632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라비아 반도는 다시 한번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리다 전쟁, 그러니까 배교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부족들이 사실 메디나라는 국가 시스템에 충성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함마드라는 개인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죽자마자 이제 우린 의무 없다 하면서 종교세, 자카트도 안 내고 심지어 자기가 새로운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막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생 국가는 정말 태어나자마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초대 칼리파 아부바크르의 리더십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가 한 이 말 정말 비장하지 않나요? 여기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는 자카트가 그냥 돈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건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증표고 종교적 의무이자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충성을 국가에 대한 의무로 바꾸려는 아주 강력한 조치였던 겁니다. 이 리다 전쟁 정말 혹독했습니다. 특히 야마마 전투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하지만 이 끔찍한 내전을 겪으면서 아라비아는 역설적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해집니다. 완전히 단련된 거죠.
뿔뿔이 흩어져 있던 부족들이 드디어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쳤고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단련된 군대는 이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밖으로 터트릴 준비를 끝낸 겁니다. 자, 그렇게 내부를 완벽하게 장악한 칼리파 국가는 이제 정말 역사상 가장 대담한, 어떻게 보면 진짜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이 두 제국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636년, 딱 같은 해에 서쪽 야르무크에서는 비잔티움의 대군을 박살내고 동쪽 알카디시아에서는 페르시아의 주력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이건 마치 두 거인의 심장에 동시에 칼을 꽂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단 두 번의 전투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세계 질서가 그냥 와르륵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야르무크 전투를 보면요.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아랍 군대는 비잔티움 정예군의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사막에서 다져진 그 엄청난 기동성, 거의 광신에 가까운 사기, 그리고 무엇보다 신의 검이라고 불렸던 칼리드 이븐 알 왈리드라는 천재 지휘관이 있었죠. 그의 전술 앞에 그 거대한 제국 군대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패배 소식을 들은 비잔티움 형제 헤라클리우스가 남겼다는 이 한탄, 정말 제국의 깊은 상실감이 느껴지죠? 시리아가 그냥 땅덩어리가 아니었거든요. 수백 년 동안 제국의 부하 인구를 책임지던 곳이었고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이 패배 한 번으로 비잔티움은 중동에서 가졌던 모든 영향력을 사실상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야르무크와 카디시아에서의 이 결정적인 승리는 말 그대로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을 툭 하고 쓰러뜨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기간 서로 싸우느라 이미 녹초가 되어 있던 이 두 고대 제국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동쪽의 페르시아부터 볼까요? 그냥 속수무책이었어요. 주력군은 이미 박살났고 황금이 넘쳐나던 수도 크테시폰도 금방 함락됐죠. 그리고 마침내 642년 승리 중의 승리라고 불리는 나하반드 전투. 이 전투를 끝으로 수백 년을 버텨온 사산조 페르시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는 거예요. 한쪽에선 페르시아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으면서 또 다른 군대는 이미 서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다음 타겟은 바로 지중해 세계의 빵바구니이자 제국의 최고 부자 속주 이집트였습니다. 아니 600년 넘게 로마 땅이었던 이집트가 단 2년 만에 정복됐다는 건 정말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당시 비잔티움의 종교 정책 때문에 현지 콥트 기독교인들이 엄청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진 않았어도 딱히 저항도 안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부와 곡물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 제국이 쑥쑥 성장하는데 아주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대체 이들은 이렇게 넓은 땅과 다양한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 성공 비결이 단순히 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놀라운 점은 정복 이후의 통치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그 통치 방식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지지야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냥 세금 걷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사회 계약 같은 거였어요. 비무슬림들은 이 인두세를 내는 대신에 자기 종교를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생명과 재산도 보호받고 군대도 안 가도 됐죠. 그러니까 억지로 개종시키는 비효율적인 방법 대신에 아주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치 모델을 택한 거죠.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맺은 우마르의 조약입니다. 칼리파 우마르가 직접 도시에 가서 기독교인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당신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보호해주겠다고요. 심지어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죠. 성묘교회 안에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일부러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무슬림들이 우리 칼리파가 여기서 기도했다는 핑계로 교회를 뺏을 거다. 그랬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또 이런 놀라운 일화도 있어요. 당시 통치가 얼마나 계약에 기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비잔티움 대군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시리아의 힘스라는 도시의 총독이 뭘 했냐면 우리가 이제 당신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걷었던 지지야를 전부 돌려주겠다 하면서 돈을 다 환불해 줬습니다.
이런 실용적이면서도 공정한 태도가 일부 정복당한 사람들한테는 이전 지배자들보다 얘네가 더 낫네? 하는 인상을 주기도 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딱 하나의 숫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 네, 불과 20년이에요. 한 세대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지도 위에 존재하지도 않던 그 분열된 아라비아 부족 사회가 리비아에서 페르시아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제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봐도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거대한 변화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뜨거운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침 오랜 전쟁으로 약해져 있던 두 제국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그야말로 완벽한 타이밍의 승리였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절묘하게 결합된 역사가 만들어낸 퍼펙트 스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